다음은 참가번호 4번입니다. 장채연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우! 여름이다! 안녕하세요. 장채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곳에 있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올해 폭염으로 인한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선선하기로 알려진 강릉에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와 베란다에 키우던 닭이 낳은 알을 놔뒀더니 세상에 병아리가 자연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밤잠을 괴롭히던 모기마저도 서식지인 물 웅덩이가 없어져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참 더운 7월 중순, 하필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수리 신청을 했지만 수리 대기가 밀려 어제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오늘 저희 집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수리도 못하고 에어컨도 없이 이 뜨거운 여름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느꼈습니다. 저는 폭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더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폭염에 적극적인 대처가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폭염이 환경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껴 쓰는 이 휴지 한 장이 지구의 거대한 소비 시스템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적게 쓰는 샴푸의 양이 즉각적이고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찜통 더위로 올해 우리나라의 온열 질환 환자는 2,800명. 벌써 지난해보다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폭염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 66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창문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빈곤층, 노숙인, 어린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폭염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폭염을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복지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미국 시카고 섭씨 41도, 체감온도 48도의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적인 재앙이 된 더위를 두고 시카고주 정부는 누가 폭염에 취약한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에어컨이 없는 집과 사회적 약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원인을 파악한 시카고 정부는 그로부터 4년 후 다시 찾아온 살인적인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정부는 폭염을 관리하는 기구를 세우고 비상대피시설로 에어컨이 작동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쿨링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 4년 전의 700명보다 무려 86%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폭염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입니다. 가장 더위에 취약하고 장거리 이동이 힘든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더위 쉼터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학교와 공공기관 건물, 그리고 노인정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그 수를 늘리고 야간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기 쉽고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죠. 거동이 힘들거나 거리가 멀어 이동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가정 방문으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폭염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낮 12시부터 5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일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폭염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더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여름이 죽음의 경고로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 모두가 우와! 여름이다! 를 외치며 즐길 수 있는 여름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